방위사업청은 7일 국내 기술로 개발된 능동전자주사식 위상 배열 레이더 시제품 출고식을 개최했습니다. AESA 레이더는 전투기의 눈을 담당하는 장비로 해외로부터 기술 이전 없이 국내 개발은 불가능할 것이라 우려되어 왔으나 착수 4년 만에 개발된 AESA 레이더는 내년 상반기 출고할 한국형 전투기 CJ-1호기에 탑재돼 지상 및 비행 시험을 거칠 예정입니다. AESA 레이더 AESA 레이더는 기계식 레이더에 비해 레이더 탐지거리도 획기적으로 길고 한 번에 여러 새 목표물을 추적 탐색이 가능하며 훨씬 압도적인 전투 우위를 점하게 해준다. 기존 기계식 레이더를 갖춘 공군기로는 주변 강대국 러시아, 중국과 정상적인 경쟁이 불가능하다. AESA 레이더 개발에는 LIG가 참여를 했는데 현재 핵심 4가지 기술 중 완성이 아직 안 된 게 바로 이 기술이다. 목표 이상치를 보자면 기존의 F-15, F-16 기체의 레이더보다는 뛰어나며 러시아 수호의 수-35BM, 유럽의 유로파이터 등의 4.5세대 전투기와도 견주어도 될 정도로 초고도의 성능을 바라보고 있다. 즉, 국산 기술의 역량은 이미 선진국 4.5세대 수준 이상을 따라잡았다고 봐도 된다. 외산 AESA의 모듈 사례를 늘어놓자면 미국 F-22 랩터는 1,500개 모듈, 프랑스 다소라팔은 900개 모듈이다. 국방과학연구소는 2016년 현재 한국의 AESA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 기술은 미국 등 선진국의 80% 수준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레이더를 전투기에 탑재할 수 있도록 소형화, 경량화해야 하고 모듈에서 발생되는 열을 냉각수를 이용해 균일하게 식히는 기술 등을 개발해야 한다. 특히 레이더를 시험용 항공기에 탑재해 비행시험을 하는 게 중요한데 국방과학연구소는 이를 100회 이상 실시할 예정이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는 KF-X 시제기에 AESA 레이더를 직접 장착해 시험 비행을 하게 된다. 문제는 레이더 자체보다 이를 항공기와 결합하는 체계 통합 기술, 즉 소프트웨어 개발이 더 어렵다는 점이다. 방사청과 국방과학연구소는 유럽 2개, 이스라엘 1개 등 3개 업체와 체계 통합 기술 이전에 대한 협상을 벌여왔으며 조만간 이 중 1개 업체를 선정, 기술 지원을 받을 계획이다. 프랑스의 탈레스, 스웨덴의 사브, 이스라엘의 엘타가 경쟁하여 최종적으로 엘타가 기술 협력 업체로 선정되었으며 해당 레이더의 입찰가가 가장 저렴한 것이 선정 이유 중 하나이다. 엘타사의 21M2032 기계식 레이더는 FA-50에 탑재되고 있으며 해당 레이더의 AESA 전자식 버전인 1M2052가 기반이 될 예정이다. 인도 테자스가 해당 레이더를 탑재 중에 있다. AESA-on APG-77은 레이시운사가 개발한 AESA 레이더이다. 종래의 기계식 레이더처럼 송신부와 수신부가 따로 되어 회전하는 게 아니라 작은 송수신 통합, 모듈 수천 개가 붙은 레이더 전반부가 고정된 형태에서 각종 기능을 수행한다. 아울러 회전하지 않더라도 충분한 영역을 커버할 수 있다. APG-77은 기계식에 비해 손색 없는 정면으로부터 약 120도의 탐지 범위를 갖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기계식과 달리 목표물이 탐지될 경우 아주 신속하게 소프트웨어의 작동만으로 전자적으로 레이더 빔을 증가시키거나 방향을 전환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고속이동하는 물체를 추적하는 능력도 훨씬 뛰어나다. 레이더의 전면부에 220개의 송수신 모듈이 부착되어 있는데 모듈 한 개의 무게는 15g이지만 신호는 4W의 강력한 신호를 내뿜는다. 또한 이 레이더는 다른 레이더 전파를 역탐지할 수 있으며 AN/APG-77은 레이더가 상대에게 역탐지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 세계 각국의 최신형 전투기들은 거의 예외 없이 AESA 레이더를 장착하고 있다. 세계 최강의 전투기로 꼽히는 미국 F-22A는 APG-77, F-35A는 APG-81,
미 함재기 FA-18E/F 슈퍼 호넷은 APG-79 AESA 레이더를 각각 장착하고 있다. 미노스롭 그루먼과 레이시 운사는 전 세계에서 수천 대가 운용되고 있는 F-16 성능 개량형 AESA 레이더 SABR과 RACR을 개발해 경쟁을 벌이고 있다. AESA 레이더는 전투기뿐 아니라 지상장비, 함정 등에서도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고고도 요격 미사일 사드의 AANTPY-2 레이더도 AESA 레이더의 일종이다. 탄도미사일 발사를 추적, 감시하는 이스라엘제 그린파인 레이더도 AESA 레이더이다. 2.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X AESA 레이더 개발 성공. 1년을 넘게 이스라엘의 엘타사가 KF-X에 탑재될 AESA 레이더를 실전 평가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고성능의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토록 기다리던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사업의 핵심 장비인 AESA 레이더 개발에 성공을 알리는 출고식을 2020년 8월에 계획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한국의 방산업체가 자체 개발하기 어려울 것이라던 AESA 레이더는 한국형 전투기의 핵심 장비로 AESA 레이더의 완제품 개발에 최종 성공했다. 2020년 7월 2일 정부와 군 당국은 AESA 레이더 최종품을 제작해 레이더 기술에서 세계적인 수준을 자랑하는 이스라엘 업체에게 AESA 레이더 C제품의 성능 테스트를 맡겨왔었다. 이번에 최종적으로 전투기에 사용할 수 있는 합격 판정을 내렸다. 특히나 한국이 개발한 AESA 레이더를 시험 평가했던 이스라엘의 엘타사는 한국이 개발한 AESA 레이더의 C제품이 성능이 기대 이상이라며 호평을 하였다. 스텔스 전투기뿐 아니라 이제는 기존 전투기에 AESA 레이더를 장착하여 더 강력한 전투기로 개량되고 있다. 그동안 해외 유수의 방산업체와 한국의 언론에서도 불가능하다며 괜히 세금을 낭비한다는 식의 비난은 했던 우려를 씻어내고 최첨단 AESA 레이더를 우리 손으로 자체 개발했다는데 더 의미가 크다 할 것이다. 전투기의 핵심인 AESA 레이더는 천여 개의 표적을 추적 탐지하는 전투기의 눈과 두뇌에 해당하는 최고의 전략 장비로서 5세대 전투기의 능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장비일 것이다. 또한 현대 공중전에서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 장비로 현대 공중전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핵심 장비이다. 처음 KF-X를 추진했던 군당국과 방산업계는 세계 최고의 방산업체들이 급비에 붙이고 있던 AESA 레이더 기술을 세계 유수 업체를 통해 기술 이전 받아 개발할 계획이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지난 2014년 록히드 마틴 F-35 스텔스기를 선정하며 4가지의 핵심 기술인 AESA 레이더와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전자파 방해 장비에 대한 기술 이전을 약속을 받고 F-35를 선정을 했던 것인데 미국 의회가 해당 기술에 대한 이전은 금지했다는 이유로 기술 이전에 대한 약속을 철회하고 군사 인공위성을 일대 주는 것으로 끝을 낸다. F-35를 도입할 때의 핵심 기술 4가지를 이전받으려 했지만 이미 미국의 전략기술로 거부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전부터 이미 독자 개발을 준비하고 있었다. 미국에서는 당연히 자신들만 가지고 있어야 하는 전략기술인 AESA 레이더 기술을 이전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 이후 대한민국은 방산업체와 연구기관을 동원하여 4대 핵심 기술을 직접 개발하겠다고 선언을 했고 AESA 레이더 C제기를 완성한 것이다. 또한 세계적인 전투기 레이더 업체인 이스라엘의 엘타사에서 시험 평가를 한 이후 기대 이상의 성능이라는 보증까지 해주었다. 2000년부터 기반 기술을 연구하였기에 국산화 선언을 하고 5년 만에 개발 성공이다 말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AESA 레이더 개발 성공으로 이제 내년 말에 나오는 KF-X 기체에 장착하여 각종 문제점 찾아내고 개량해 나가야 할 것이다. AESA 레이더는 방사 소자가 스스로 전자파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송신,
수신 기능을 가지는 송수신 모듈, 그리고 각각의 TRM이 개별적으로 위상 및 이득을 제어해 빔을 조정하고 빔폭을 변화시킬 수도 있다. 모듈들이 각각 독립적으로 작동할 수 있으며 기계적인 구동 장치가 없어 고장률 또한 낮아지고 신뢰성 또한 높으며 모듈들이 각각 다른 주파수를 만들어낼 수 있어서 전자전도 뛰어나다. 합성 개구 지상 매핑 즉 지상의 전파를 발사 지표면을 스캔하고 적이 지상 무기들을 탐지하거나 추적하는 모드를 SAR 모드라고 하는데, AESA 레이더는 이러한 SAR 모드에서 10배 이상 뛰어나다. 또 동시에 대지 및 대공을 탐색하고 추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 무궁무진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AESA 레이더는 크게 안테나부와 처리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존의 수동 이상 배열 레이더의 많은 부분과 기능이 안테나에 통합되었다. 능동 위상 배열 안테나는 신호 처리 부분을 제외한 레이더 운영에 필요한 복사 소자와 송수신부 안테나, 제어부 전원 공급부 등을 탑재하기에 안테나 외부 인터페이스를 간소화할 수 있었다. 안테나의 구성은 크게 전기적인 부분과 기계적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전기적인 부분은 TRM을 비롯한 송수신부와 안테나, 제어부로 구성되어 있다. 기계적인 부분은 많은 능동 소자의 열을 순환 및 방열시키는 환경 제어부로 구성이 되는데, 냉각 방식은 레이더의 안정적인 성능을 위해 많은 주위 환경과 플랫폼을 고려하여 최적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다. TRM 소자란 송신증폭, 저잡음 수신, 위상 및 이득의 제어, 송수신 제어 등의 기능을 담당하는 MMIC 칩과 제어 회로, 전원 회로와 RF 회로 구성이 된다. TRM 모듈은 반도체 기술의 발전으로 MMIC 칩에서 여러 RF 기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해준다. 또한 MMIC 형태로 개발되어 보다 작은 가벼운 레이더를 개발할 수 있게 해주었다. TRM 모듈의 핵심 부품인 고출력 증폭기는 시스템 전체의 크기와 효율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용 주파수와 용도에 따라 실리콘 갈륨 비소 질화 갈륨 소자를 적용하고 있다. AESA 레이더는 현대 반도체 기술 발전에 따라 성능이 개량되었다. 반도체 소자가 중요한데 갈륨 비소 소자는 금속 환물의 일종으로 고성능 반도체를 제작하는 데 사용한다. 게르마늄 또는 실리콘보다 전자 이동 속도가 6배 이상 빠르기 때문에 초고속과 초고주파 소자의 소재로서 적합하다. 질화갈륨 소자는 갈륨 비소 소자보다 밀도와 열전도도와 고온 안전성이 탁월해 높은 온도에서 고출력을 낼 수 있는 차세대 소자이다. 질화갈륨 소자는 갈륨 비소 소자보다 전력 밀도와 열전도도와 고온 안정성이 높고 전력 변환 효율이 탁월합니다. 덕분에 가높은 온도와 전압에서도 동작할 수 있으며 고출력과 고효율 레이더의 TR 소자의 차세대 소재로 주목받고 있으며, 현재 개발되는 대부분의 레이더들은 질화갈륨 소자를 사용해 기존의 레이더보다 높은 성능을 낼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우리가 개발에 성공한 AESA 레이더는 차세대 질화갈륨 소자를 이다 F35와 F22기는 갈륨 비소 소자이다. 각국의 AESA 레이더 개발 동향을 보면 미국 레이시온사 F-15 전투기용의 기계식 주사 레이더 APG-63을 생산한 이래 최초로 전투기용의 AESA 레이더인 APG-63-3/4를 생산하여 성능 개량을 하였으며 2000년대부터 실전에 배치했습니다. 2000년부터 레이시온사는 최신의 미 해군 F-18 슈퍼 호넷 전투기의 장착 레이더로 APG-79 AESA 레이더 개발을 시작하여 2005년부터 탑재하여 2007년부터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EA-18 그라울러 전자전기에도 탑재되었다. 노스롭 구르망사는 F-22의 APG-77화 개량형인 APG-77V1을 개발하였고, 미국의 노스롭 그루만사가 1985년에 연구 개발을 착수한 이래 최첨단 스텔스기 F-20의 APG-77 AESA 레이더를 2000년부터 탑재하기 시작하였다.
공대공 외에도 공대지 기능이 추가하였으며 APG-80과 APG-81 레이더의 기술적 장점을 보완하여 APG-77V1 레이더를 개발하였다. 이 레이더의 직경은 1m 정도이고 2000개의 방사 모듈을 가지고 있다. 길이는 70mm 정도이다. 목표에 대한 최대 탐지 거리는 전투기로는 270에서 300km 탐지 가능하며 폭격기는 490km, 순항 미사일은 150km 탐지 범위를 가지고 있다. APG-81 레이더는 F-35 전투기용으로 개발되어 탑재되었으며 비행시험은 2005년에 시작해 2010년에 완료하였다.